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격변기 시대상과 역사, 문화, 예술 등이 다 녹아있는 문화 영화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이어드리는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정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 뭐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뭔가 사야 되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돈 중요합니다. 돈이 다가 아니지만 우리 곁에 돈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연 돈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을까요? 오늘은 대한민국 돈에 얽힌 시간여행 한번 떠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와 함께 출발하시겠습니다. 렛츠고! 돈이란 무엇인가? 3살 먹은 어린아이부터 80살 노인에 이르기까지 돈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흔히 화폐라고 하면 지폐와 주화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화폐는 한국은행의 요청으로 조폐공사에서 만듭니다.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진 지폐와 주화는 중앙은행 창구에서 나올 때 비로소 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전에는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 돈은 영리의 수단으로서 크게 활용됩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의 생활 설계가 있으므로 이를 대비한 현재의 저축이 필요하며 돈이 그것을 이루는 한 좋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해설이 있는 문화 영화 오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굶어도 좋다. 나에게 밥 대신 화폐를 달라. 라는 어마어마한 명언을 하신 분입니다. 화폐 수집가 신동현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훅 돌직구를 던져드리겠습니다. 우리 화폐 수집가 신동현 선생님에게 돈이란 뭘까요? 저는 밥 대신 화폐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고 화폐를 통해서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인물 이런 것들을 모든 걸 총체적으로 알 수 있는 문화체가 되기 때문에 저는 화폐를 되게 좋아합니다. 화폐의 그 모델이라고 하죠. 네. 그 주인공도 많이 연구를 하시나요? 당연하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순신, 그다음에 이황 선생님, 그다음에 이 선생님, 그다음에 세종대왕, 뭐 신사임당까지 이제 5만 원까지 나오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위주로 나오죠. 그래서 뭐 워싱턴 대통령, 그다음에 제퍼슨, 링컨 이런 식으로 $100까지 나오는데 영국도 엘리자베스 2세,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베트남 같은 경우 호치민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나라는 그 나라에서 추구하는 이제 위인들을 통해서 화폐를 가지고서 홍보를 하고 자국민들에 대한 계몽을 해주는 그런 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 화폐의 주인공이 곧 그 나라의 얼굴이다. 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당연한 거죠. 네. 지금 저희가 어떤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예. 저거 우리나라 옛날 돈인가요? 저게 일제시대 때 쓰였던 10원짜리 지폐입니다. 아마 일본의 수로인상에서 여러 가지 복을 갖다 준다는 수로인상 인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갖고 설마 오셨나요? 갖고 오셨나요?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이런. 좀 보여주시죠. 알겠습니다. 요게 일제시대 때 쓰여졌던 우리나라 화폐입니다. 조선은행권. 그러니까 수로인상. 일본인 할아버지에게 한복을 입힌 그 지폐죠. 뭐 그렇게 봐요. 일단 네네네. 수로인상이라 해서 네. 누군지는 몰라. 수로인상이라고 남아 있고. 네. 그다음에 요 화폐는 1938년도에 일본 애들이 네. 중국에다가 괴뢰 정권을 수립해서 네. 거기서 만들어졌던 화폐입니다. 이게 중국 연합준비은행. 저 인물은 누군가요? 요것도 이제 이거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일본 애들이 중국에 가서 정체불명의 인물에다가 써서 이게 중국 화폐야 이런 식으로 통용을 했던 거죠. 누군지 모르겠으나 네. 그냥 써. 요거와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누군지 모르는 가상의 인물을 그냥 주인공으로 그렇죠. 만든 거군요. 예. 이런 식으로 일본 애들이 반감을 안 사, 그 나라 사람들한테 반감을 안 사게끔 하면서 화폐를 유통시키는 거죠. 이게. 그렇죠. 여기에 뭐 대놓고 일본인을 모델로 쓰면은 거부감 들겠죠. 네. 다음 사진도 준비가 된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네. 어머니와 아들인 것 같은데 저거는 일반인 모델인가요? 저거는 일반인 모델이죠. 어떻게 일반인을 모델로 또 썼을까요? 아마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아예 모델 자체를 네. 저축 열심히 해라라는 모자상을 넣었다. 그렇죠. 모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뭐 공식적으로 그 최초의 여성 모델이 되시는 건가요? 최초의 여성 모델이죠. 아, 이게 그 화폐입니다. 100환짜리. 상태가 지금 보존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이게 단지 25일만 유통이 됐습니다. 25일이요? 예. 그만큼 가치가 있겠네요.
엄청 가치가 있죠. 이 가치가 있는 두 가지가 뭐냐면요. 모자상이라고 하는 독특한 디자인이 나오면서 되게 사람들한테 되게 호감을 샀고 단명하는 지폐입니다. 20 며칠이라고 하시죠? 25일. 25일이면 지금 시중에 무슨 뭐 수집가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그 개수도 얼마 몇 장 안 되겠네요? 몇 장 안 되죠. 이게 지금 요즘은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나요? 여기에 이제 기호로 가지고 많이 따지거든요. 네. 기호인데 1번, 기호 1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발행 초기니까 많이 발행됐고 아, 기호 2번 같은 경우는 좀 그보다 훨씬 더 덜하고 네. 기호 3번은 거의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호 2번이나 3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고가로 나가죠. 그 기호를 보고 가격을 매긴다. 네, 상태와 기호 이런 걸 보고. 요 100환짜리는 지금 이 얼마? 정도 가지고 한 300 정도. 이게 200~300만 원이라고요? 예. 깜짝이야. 근데 이게 당연히 이제 본업은 아니실 거고 지금 본업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신다.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제자분들도 아시나요? 교수님이 이렇게 수집하고 있는 거? 아마 제가 이거 가지고 강의도 합니다. 강의 전공의 일부를 화폐로 엮어서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 강의를 하죠. 뭐 제가 다시 학생이 되더라도 굉장히 학생들이 좋아하시죠? 아무래도 돈 얘기니까. 돈 얘기니까 더 학생들이 졸지를 않죠. 졸지 않아. 이게 중요해요. 수업에서 안 조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뭐 집에 뭐 아까 몇 장이 있다고 하셨죠? 한 2, 3만 종류 정도. 2, 3만 장이랑 또 갖고 오신 샘플 몇 장 이 가운데서 딱 하나를 고르라 하면 예. 뭐가 원픽이 될까요? 아,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그 화폐가 있는데 네. 1998년도에 나온 그 우리나라 민트 주화가 있습니다. 98년도면 얼마 안 된 얘기인데요? 예. 우리나라 바로 IMF를 맞은 해였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화폐 발행을 계속 하다가 IMF 때문에 주화 발행을 중지가 됐었죠. 그렇겠죠. 소량으로 발행한 것이 전부입니다. 예. 8,000개. 8,000개. 예. 그럼 방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8,000개만 찍어냈던 500원. 예. 당연히 500원 가치가 아니겠죠. 얼마인가요, 이게요? 지금 호사가들이 거래되는 것이 한 500만 원 정도? 500원짜리가 500만 원이라고요? 네, 500만 원. 그 동전 2개만 있으면 1,000만 원이네요. 저 방송 그만두고 저 동전 수집하러 가겠습니다. 희귀성이 높을수록 화폐의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보통 이제 화폐 개혁 때문에 뭐 화폐 발행이 중단됐을 때 그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뭐 수집하실 때 이런 건 다 고려하시면서 수집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뭐 화폐를 연구하고 이제 뭐 공부하다 보니까 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론적인 거, 그다음에 화폐에 대한 여러 경제적인 상식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죠. 자, 이 프로그램의 취지도 그겁니다. 아는 만큼 귀한 정보를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거겠죠. 예. 대한민국 화폐 개혁에 관련된 그 또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일합방 전해인 1909년 우리나라에서도 화면에 보시듯이 한국은행권을 발행했습니다. 일제 36년간 유통된 조선은행권은 웬만큼 나이 드신 분이면 잘 기억하실 겁니다. 해방과 함께 지금 보시는 우리나라 화폐가 다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교수님, 첫 번째 화폐 개혁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화폐 개혁이 2차가 됐는데 네. 실질적으로 3차까지 했습니다. 네. 언제냐면 일제시대가 끝났죠. 끝나고 나서 일제시대에 쓰여졌던 화폐를 대한민국 광복이 되면서 이제 썼죠. 쓰면서 6.25가 발발되면서 제대로 화폐 개혁이 못 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한번 있었고요. 이때 첫 번째 화폐 개혁 때 이제 단위가 바뀌었죠. 원 단위에서 환 단위로 바뀌었죠. 두 번째 화폐 개혁은 5.16 이후에 1962년 6월 10일에 단행됐는데 이때 또 한 번 화폐 단위가 바뀌죠. 그때는 이제 환 단위에서 원 단위로 바뀌었죠. 왜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화폐 개혁의 주된 목적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도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지하에 흘러 들어간 자금을 양성화시키겠다.
경제 발전 쓰겠다. 그렇죠. 화폐 개혁을 하면은 화폐 개혁 이전 돈은 전문용어로 휴지가 되니까 당연하죠. 일단은 이걸 다 갖고 바꾸려고 은행 가야 되니까.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그 지하 경제를 양성화시켜서 끌어내려고 하다 보니 화폐 개혁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화폐 수집가들은 되게 이제 좋은 일이죠. 새로운 화폐를 또 접할 수 있으니까. 화폐 수집하기에는 예. 화폐 개혁이 좋은 일이다. 예. 지금도 기다리시나요? 화폐 개혁을? 그럼요. 어이구. 저는 이제 어디 거 수집가의 측면에서. 아, 예. 이날부터 액면 50원 이하의 환화를 제외한 구환화는 유통과 거래가 금지되고 10일 아침부터 전국에 걸쳐 각 동회에서는 구화의 신고가 실시되고 이어서 각 금융기관에는 구화를 예입하고 새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그런데 이번 통화개혁의 목적은 악성 인플레를 방지하고 사설계와 고리 자체에 쓰이는 돈을 비롯해서 민간의 주머니에서 잠자고 있는 돈을 5개년 경제계획을 효과있게 수행하는 데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폐 개혁은 1962년에 단행됐는데 지금 뭐 은행이 뭐 거의 뭐 대혼란이거든요. 돈 바꾸려고요. 당시 상황이 어땠나요? 당시에는 이제 워낙 급하게 빨리 이제 원 단위에서 이제 원 단위로 바꿔서 이거를 지하자금을 차단을 하고 새로운 자금을 갖다 만들어서 이제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당시에 대통령의 의지가 이렇게 컸기 때문에 단지 7일 만에 7일 동안에 모든 지하자금을 끌어내라. 그래서 이제 그 7일 만에 그 화폐 개혁을 했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모자상도 바로 2차 화폐 개혁 바로 전 25일 전에 발행이 됐던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의미 있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예. 재테크도 되고요. 예. 아까 이게 200만 원이라고 하셨죠. 예. 아이고 잘 지내는. 네. 비단 뭐 이 수집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폐를 깨끗하게 써야 되겠죠. 네, 당연하죠. 뭐 옆에 낙서하시면 안 되고 거기다 계산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네, 당연히 안 되죠. 왜 우리가 지폐, 돈을 깨끗하게 써야 되는지 저희가 또 관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돈을 깨끗하고 바르게 쓰는 사회는 정직한 사회입니다. 지폐뿐만 아니라 반영구적 조화인 동전이 이러한 장난 등으로 심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저렇게 지폐를 잘 접하지 못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제 뭐 크레딧 카드를 쓴다든지 하니까 이제 뭐 지폐나 화폐를 쓰는 일이 많이 아우 우리 없어졌죠. 교수님도 옛날 사람 크레딧 카드라니 요즘 신용카드 누가 씁니까? 사과페이 뭐 이런 거. 내일을 짊어질 어린이가 소중한 돈을 땅에 그 쳐서야 동전 따먹기도 했었죠. 저거 그래서 땅에다가. 동전 따먹기도 했었죠. 네. 그래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 손을 거치면서도 물론 훼손은 되지만 훼손이 잘 안 돼요. 다른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지폐 같은 경우는 섬유로 만들었습니다. 면섬유로 만들었는데. 면섬유요? 예. 종이가 아닌가요? 아니야, 종이 아닙니다. 펄프가 아니고 빨아도 되나요? 빨아도 되긴 되는데 빨면은 아무래도 이제 물기하고 묻으면 아무래도 이제 좀 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구성이 종이가 아니라 면섬유군요. 면섬입니다. 면섬유가 돼가지고 이제 그게 면을 감싸고 있는 그 하얀 그 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펴가지고 편편하게 해서 섬유를 만들어가지고 면섬유를 만들어가지고 지폐 원리를 쓰는 거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폐 내구성이 한 5,000번까지도 접었다 펴도 그대로 5,000번까지. 5,000번까지 적고. 네. 근데 미국이 한 3,000번 정도? 달러가 네. 안 좋아요. 우리 원화가 좋다니까. 그다음에 일본도 한 1,500번 정도밖에 안 돼요. 일본 엔화요? 네. 어쩐지 막 잘 찢어지더라.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지폐 품질이 되게 좋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폐를 만드는 원재료를요. 지폐 자체를 지폐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완제품도 있고 지폐 재료를 수출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남의 나라 지폐를 만들어서 수출한다고요? 찍는 것도 있습니다. 이 돈 만드는 제조 원가는 얼마 정도인가요? 지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5만 원짜리 같은 경우 한 200원 정도? 그건 뭐 그렇게 큰 돈 저렴하네요. 동전은 어떻습니까? 동전은 이제 지금은 이제 원가가 원자재값이 많이 올라갔죠. 이제 그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은 10원짜리 같은 경우 한 30원 정도? 40원 정도.
그리고 또 이제 홀로그램 같은 이제 위변조 방지 장치도 있는데 화폐 수집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조 지폐 이런 게 호환마마보다 무섭죠. 내가 정말 어렵게 수집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위조 지폐더라. 그거는 이제 그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마이너스죠. 일단은 가장 큰 것이 이제 마음적인 상처, 마음의 상처. 그렇죠. 이게 위조였어. 그거. 두 번째가 뭐냐면 예를 들어 10만 주고 샀다. 10만 원 주고 샀다. 가짜라는 순간에 그 10만 원에 만 원도 안 가죠. 이게 10,000원이야.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위조 지폐 감별법 좀 알려주시죠. 이게 5만 원권인데요. 네. 우리나라 5만 원권입니다. 시사임당이네요. 여기에 보면 총 한국은행에서 총 16가지의 위변조 방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안에요? 16가지요? 1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 있는 홀로그램인데, 네. 홀로그램에 보면 여기 이제 태국 문양과 펠괴화, 우리나라 지도가 있습니다. 네. 요거 세 가지 요소가 한 위치에 세 가지 그 홀로그램이 변합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요. 예, 이게 이제 태국문인데 지도도가 나타나고, 그럼 펠괴가 나타나고, 네. 그렇게 해서 누구도 이걸 변조를 못하게, 위조를 못하게.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요 번호가 우측으로 가면서 약간 커집니다. 지금 진짜는요? 예, 좌측 높이와 우측 높이가 다릅니다. 그건 일반인들이 이걸 하기 힘들죠. 그렇죠. 구별 못하죠. 네. 그다음에 여기 부분 노출 음선이 있어요. 네. 부분 노출 음선은 뭐냐면 음선을 이렇게 좌우를 거나 상하를 펼쳐보면 홀로그램이 움직입니다, 이게. 움직여서 이것도 일반인들이 터치를 못하고. 네, 그렇죠. 예. 오른쪽에 네. 요 선이 5개로 돼 있는 게 있어요. 5개가 있네요, 선이. 여기 뭐냐면 이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인데, 네. 요걸 만지면서 요것들은 이제 그 위조를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유판 잠상이라고 있어요. 신사임당 옆에 보면 꽃 문양으로 되어 있는 거. 네. 이걸 눕혀서 보면 오자가 나타납니다. 눕혀서 보면. 그렇네요. 조금만 주의해서 보면은 위패를 우리가 쉽게 구별해 낼 수는 있네요. 우리나라가 지폐 만드는 기술이 다른 나라보다는 많이 좀 월등하게 상위 클래스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이렇게 또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근데 오늘 참 유쾌한 시간이었고요. 하여튼 이 화폐가 이제 온 국민의 관심사고 누구나 관심사고 전 세계인들의 관심사인데, 이런 시간을 특별히 내주셔가지고 화폐에 대한 경각심, 그다음에 호감도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너무 반가웠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화폐는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화폐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화폐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같이 손에 쥐면서 같이 생활하면은 뭐 경제적으로도 좋아질 거고 개인적으로도 취미생활도 좋아질 거고 모든 면에서 다 긍정적으로 발전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도 오늘 인사를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세대 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문화 영화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